이제 아이들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을 방학 때 진짜 공부를 시킬까? 왜냐하면 평상시에 학원 다니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해요.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을 잘못 보내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또 이제 윈터 캠프에 보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펜투캔으로 잡아놓으면 얘가 그래도 반은 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가시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2월까지 예비고등반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아이가 저는 윈터캠프 가서 더 많이 하고 올게요 하더니 2월 중순에 갑자기 돌아왔어요. 왜 거기서 왜 안 했어? 그랬더니 거기서 배운 게 담 넘는 거. 몰래 주문해 먹는 거.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 그것만 배웠다면서 그냥 있을 걸 그랬어요 라고 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오래 앉아있으면 어머님들도 얘가 독서실 가서 아침에 갔다 밤중에 왔네? 진짜 공부 많이 했을 거야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study long 해야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study effectively 해야 되는 거, efficiently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게 만들까를 제가 생각을 한 거고 자기주도가 분명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이해하고 무엇은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고 어느 학원을 가고 어떻게 해서 내가 뭘 해내겠다가 자기주도 학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아이들이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계획표를 짤 수 있으면 정말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능력치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이는 수학을 5시간씩 풀어야 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국어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영어 단어만 외워야 되는 아이가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단어를 외우는데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표를 짤 때 그게 들어가야 되니까 어느 부분을 내가 잘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능력을 확실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공부 시간을 저는 아이들한테 전부 시계를 순 공부 시간을 재라고 시키거든요. 시작할 때 누르고 화장실 할 때 꺼야 돼. 딴 거 내가 보고 싶고 딴짓 할 때 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정말 내가 10시간을 독서실에 있었어도 순 공부 시간 얼마인지 재서 나한테 보내라고 말을 하면 4시간 넘는 아이들이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 시간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내가 진짜 오늘을 돌아봤을 때 잘했는지 이런 걸 늘 점검해 나가면 확실한 습관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습 피드백이 너무 중요한데 그냥 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숙제가 여기가 나와 있어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아이들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또는 오답노트 정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구나를 확실하게 피드백을 주고 받고 깨닫고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알 때 아는 게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획은 얼마든지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10시간 공부해야지. 그 다음날 되면 말도 안 돼. 6시간으로 줄일 거야. 당연히 할 수 있고 국어, 영어, 수학 다 해야지? 안 돼. 2과목만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완을 했을 때 훨씬 더 나은 안이 나올 수 있어서 보완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이거는 피드백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계속 바꾸는 건 당연히 안 되죠. 국어 3시간 안 되겠어. 치워. 수학해야지. 이거는 아닌 거고 그래서 꼼꼼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계획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하고 그걸 도와가는 과정 그 다음에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에 할 걸 말씀드리면 올케어라고 해서 제가 1시부터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6시까지 여기서 머물 시간을 줄 수 있고요.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 시간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하겠다. 영어는 제가 모든 부분에 관여를 해가지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재를 설정하고 개별 지도를 하고 얘가 필요한 부분 단어가 필요한지 문법 설명이 필요한지 영작이 필요한지 독해가 필요한지 개별 지도를 하고 오답을 확인하고 점검해 주는 걸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스케줄링을 해서 학습 상담을 먼저 해야 돼요. 신청하는 아이들은 전부 학습 상담을 해서 지금 아이가 각자 겪고 있는 큰 문제가 뭔지 그래서 과목별로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겨울방학 2개월 동안 사실은 2개월이라고 해도 7주입니다. 설 연휴 기간이 있어가지고 한 주가 빠져서 과목별로 무슨 과목을 어떻게 어디까지 무슨 교재를 어디까지 어떤 진도를 어디까지 어느 단원을 어디까지 하고 일정을 관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피드백을 제공하고 제가 월, 화, 수, 목을 진행할 건데 일주일치 피드백을 해서 안 된 아이들은 금, 토, 일을 스스로 그걸 전부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 잘 된 아이들은 너 놀러 나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고등학생은 놀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매일 와서 매일매일 어떤 교재를 펴고 어떻게 하는지 얘가 짠 계획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볼 거고 매주 상황을 점검을 해가지고 다음번 수정 다음 주 계획을 보완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일정을 보완하는 거. 왜냐면 어머님들도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나랑 하자. 내가 해볼게.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봐요. 책을 가져와. 보다가 채점도 너무 힘들고 잔소리 너무 힘들고 안 했을 때 싸우기 힘들고 포기 학원이나 가 이렇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저랑은 그게 안 될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면서 일정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규정은 이제 지각 결석 금지고, 이거는 제가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을 할 거고, 그래서 뭐 결석했으니까 빼주세요 이런 거는 없어요. 워낙 저렴하게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의욕이 없이 여기서 앉아있고 딴짓하다가 걸리고 당연히 퇴실 조치할 거고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한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2월 말까지 끝까지 가는 게 아이의 인생을 바꿔일으킬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게 저도 상담을 하고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이거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금액은 20만 원 너무 큰 거 아니야? 1월, 2월 합쳐서 낮 시간 동안만 하는 중등부까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개월에 10만 원 추가인 거고요. 고등학생들 20시간 해갖고 1시부터 전부 다 한다고 해도 이렇게 가더라도 한 달에 16만 원으로 독서실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제가 그 모든 걸 관리를 해드린다는 말씀이고요. 고등부는 영어는 따로 있어서 뭐 1시부터 6시까지를 독서실 프로그램 이용하고 6시부터 9시까지를 주 2회 또는 4회를 영어로 선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진행을 해주는 거고, 스터디 코스는 뭐 몇 학년이건 누구건 전부 다 추가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스터디 코스 시간도 학습 시간에 들어가서 그 부분은 빠지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